2019 카카오 신입공채 1차 문제 중에서 후보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보시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엔티티를 하나의 튜플로 표현을 하는데 각 튜플을 여러가지 속성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각 학생이 엔티티가 되겠고요. 속성은 학번, 이름, 전공, 학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후보키라 하면 유일성과 철수성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유일성은 이 각각의 릴레이션에서 표현한 튜플, 이 튜플이 여기서는 학생이 되겠는데요. 이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학생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때문에 유일성을 만족을 합니다. 반면에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어피치가 2명 있기 때문에 각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성을 만족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 후보키를 이 속성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학번과 이름으로 조합을 해서 후보키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유일성을 만족을 하지만 여기서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학번만으로도 각각의 학생이 식별되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도 학번으로 식별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하는 속성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이 최속성을 만족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번으로만 후보키를 사용하면 유일성, 최소성이 모두 만족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름하고 전공을 묶어서 후보키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 어피치가 동명이인인데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하고 전공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유일성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성도 만족을 하는데, 이유는 이름만으로는 식별이 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전공만으로는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과 전공 두 가지를 조합했을 때만 식별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모든 투표를 식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속성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최소성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이렇게 속성하고 튜플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 후보키가 될 수 있는 최대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번과 이름 전공으로 이루어진 이 두 가지 후보키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제한사항을 보시면 이 릴레이션 위에서 보신 그 테이블의 정보는 2차 문자의 배열이 되겠고요. 이 속성을 이루는 컬럼은 8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학생을 나타내는 로우는 2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플은 유일하게 식별이 가능해서 중복되는 투플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속성이 어떤 값인지는 주어지지 않고 각 속성별로 그 튜플의 값이 주어지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학번 100, 라이언, 전공이 뮤직, 학년이 2학년 이렇게 같은 순서로 해서 리스트 형태로 6명의 학생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입력 예제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보신 예제와 같고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속성이 8 이하이기 때문에 비트 형태를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 후보키는 이 속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전체 속성을 하나의 집합으로 보고 이 부분 집합을 구해보면 후보키가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저희가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각각의 속성을 하나의 비트로 매핑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결국은 각각의 원소가 있고 없고로 부분 집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비트가 0이라는 얘기는 이 모든 원소가 없다는 얘기고 곧 공집합이죠. 그리고 첫 번째 비트가 켜져 있으면 첫 번째 원소가 있다는 얘기고 학번으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비트만 켜져 있으면 이름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분 집합이 되겠고요. 이렇게 첫 번째 비트와 두 번째 비트가 켜져 있으면 합번과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0부터 1씩 계속 값을 더하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게 10진수 값이고요. 두 번째 표현한 게 2진수 값인데 이렇게 1을 계속 더하면 비트가 하나씩 켜지고 꺼짐으로써 결국은 모든 부분 집합을 저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부분 집합을 구하는 방법은 0부터 시작을 하는데 1을 원소의 개수만큼 쉬프트를 시키면 이진수로 1, 00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포문으로 0부터 이거보다 작은 값으로 순회를 하게 되면 그 인덱스 베리어블 값이 결국은 0부터 15까지 가게 되겠죠. 지금 이 1, 0000은 16이라는 값이고요. 자, 그래서 0부터 15까지 인덱스 베리어블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는데 그 값이 결국 이 부분 집합을 나타내는 비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그러니까 후보 키가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든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이 후보가 이 후보키 조건, 유일성, 철수성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서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할 방법은 먼저 유일성만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모든 투표율이 유일하게 식별되는지만 확인해서 리스트의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소의 개수가 작은 순으로 그 리스트를 정렬을 한 다음에 앞에서부터 하나씩 리스트에서 꺼내오면서 예를 들면 학번이 꺼내지겠죠. 학번이 꺼내지면 나머지 리스트에 남아있는 후보키에서 이렇게 학번 이름, 학번 전공이 남아있을 텐데 학번을 가지고 이 학번 이름, 학번 전공 남아있는 것들을 이 철수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결국은 유일성과 철수성을 모두 만족하는 키 개수만 카운팅 함으로써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입력으로 이렇게 릴레이션을 봤는데 먼저 로우 사이즈와 컬럼 사이즈를 구해서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로우 사이즈는 릴레이션 이 리스트의 길이가 되겠죠. 자, 다음에 그 속성의 개수를 나타내는 컬럼 사이즈는 이 릴레이션 리스트 안에 있는 하나의 엘리멘트 길이를 저희가 재면 되는데 첫 번째 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겠죠. 다 동일할 테니까요. 자, 첫 번째 이 튜플에서 이 사이즈를 구하면 그게 곧 이 속성의 개수가 되겠죠. 자, 다음에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유의성을 먼저 확인해서 이 후보에 넣을 건데 그 후보 리스트를 candidate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는 그 부분 집합을 비트 형태로 표현해 볼 텐데 자, 공집합은 의미가 없으니까 1부터 시작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성의 크기만큼, 컬럼 사이즈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면 전체 그 부분 집합의 개수를 알 수 있고 인덱스를 거기까지 진행시키면 저희가 비트 형태로 표현된 모든 부분 집합을 이제 구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i 값 하나하나가 비트 형태로 표현된 이제 부분 집합이고 그게 유의성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자, 확인하기 위한 함수로 체크라는 걸 정의를 할게요. 릴레이션을 입력으로 받고 로우 사이즈, 컬럼 사이즈 자, 그리고 비트 형태로 표현된 이 서브셋이라는 값을 입력으로 받을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구현할 체크를 호출을 할 건데, 저희가 불 타입을 반환하도록 해서 만약에 유의선을 만족한다고 하면 이 캔디데이츠에 어펜드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체크 함수를 구현을 해보면 이 두 개씩 쌍을 지어 봐야 되겠죠. 지금 이 부분 집합으로 표현된 이 키로, 이 후보 키로 모든 그 튜플이 서로 식별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두 개씩 쌍을 지어 봐야 되겠죠. 두 개씩 쌍을 지는 방법은 먼저 하나의 인덱스를 고정을 하고요. 이 인덱스는 0부터 로우 사이즈 -3만큼 진행을 시키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이 a 플러스 1부터 끝까지 진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이 a, b가 모든 쌍, 저희가 두 개를 고르는 모든 쌍을 만들어 주는데, 조합이죠. 이 두 개를 짝짓는 거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자,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를 그냥 고정시켜서 이렇게 두 개를 고르는 조합은 저희가 이중포문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A를 처음부터 고정하고 다음에 B는 A 다음, 그러면 이제 이런 쌍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B를 하나 더 진행하게 되겠죠. 안쪽 룹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쌍이 만들어지고 끝까지 가니까 다음에 이렇게 쌍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안쪽 룹이 끝나고 이 바깥 룹에서 A가 하나 진행을 해서 A가 하나 진행하고 B는 이제 A 플러스 1이니까 이런 쌍이 만들어지겠죠. 다음에 하나 더 진행하면 이렇게 쌍이 만들어지고, 안쪽 룹이 끝나고 다시 바깥 룹에서 A가 진행하고 B는 이렇게, 자, 이런 쌍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두 개를 고르는 조합은 이중포문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안에서 이제 서로 구별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isSame이라는 플래그 변수를 true로 초기한 다음에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 그 속성을 사용해서 서로 구별되는지 보면 되는데, 이 속성이 이 서브셋에 포함된 속성이어야 되겠죠. 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 비트형으로 표현된 게 결국은 0번 비트가 0번 속성을 나타내고, 1번 비트가 1번 속성을 나타내고, 2번 비트가 2번 속성을 나타내고, 자, 그렇게 저희가 인덱스를 0부터 쓴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매핑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K번째 속성은 K번째 비트를 키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을 왼쪽으로 K만큼 시프트를 시키면 0번 속성은 0번 비트가 켜지겠죠. 1번 속성은 1을 왼쪽으로 한번 시프트 시키니까 1번째 비트가 켜지겠죠. 2번 속성은 1을 왼쪽으로 두 번 시프트 시키니까 2번 비트가 켜지겠죠. 저희가 비트도 0, 1, 2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엔드 연산을 했을 때 만약에 이 K번째 비트가 켜져 있다고 하면 0이 아니겠죠. 0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포함되지 않다고 하면 이 결과가 0일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 0이라고 하면
지금 이 서브셋에 포함된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컨티뉴를 해서 스킵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 서브셋에 포함된 속성이기 때문에 서로 구별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이 속성 k의 값하고 자, b튜플의 k 속성값이 서로 다른지 모르는 거죠. 서로 다르다고 하면 이 isSame을 false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서로 다른 게 확인됐기 때문에 나머지 속성에 대해서 더 비교해 볼 필요가 없죠. 지금 이 서브셋에 포함된 속성이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자, 하나라도 다르면 나머지 굳이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를 합니다. 자, 모든 속성을 확인했건 어쨌든 중간에 하나라도 달라서 브레이크 돼서 나왔건 어쨌든 이 포문이 끝나고 나면 만약에 다른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이 isSame이 true로 남아있겠죠. 자, 그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이 튜플이 서로 구별이 안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유의성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 isSame이 여전히 true로 남아있다고 하면 유의성을 만족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false를 반환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중간에 하나라도 이제 달라서 isSame이 false로 마킹됐다고 하면 리턴 되지 않고 계속 다음 조합에 대해서 다음 AB에 대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끝까지 모든 조합에 대해서 다 확인했는데 리턴 되지 않고 이 포문이 끝났다고 하면 결국은 이 서브셋으로 모든 튜플이 유일하게 구별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true를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체크 함수 구현이 끝났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유의성을 만족한 이 서브셋에 대해서만 이 캔디데이트에 저희가 이제 어펜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할 일이 하나 남아있죠. 자, 최소성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자, 최소성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저희가 이제 정렬을 해볼 거예요. 자, 최소성은 이제 유일성을 가지는 키 속성 중에 작은 걸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필요하게 더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삭제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작은 순서대로 저희가 소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작은 거는 비트의 개수가 적을수록 그렇죠? 비트의 개수를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별도의 compare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AB에 대해서 비트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이진수 스트링으로 변환한 다음에 자, 1의 개수를 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비트로 표현된 이 부분 집합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후보 키를 이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1의 개수를 세면 결국은 그게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이 속성의 개수죠. 자, 그래서 이 오름차순을 정렬하는 방법은 이 두 개의 값 중에서 앞에 것을 뒤에 걸 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x에서 y를 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 비트 1로 켜진 게 적은 게 앞에 오고 많을수록 이제 뒤로 가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리스트 정렬할 때 저 컴페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펑션 툴스에서 compare to 키를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한 다음에 제가 캔디데이츠를 소팅을 하는데, 자, 이 키 값을 저희가 임포트한 compare to 키를 사용하고 저희가 정의한 저 compare 함수를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비트가 작은 이제 후보키일수록 앞에 있고 많을수록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나씩 앞에서부터 이제 팝하면서 나머지 남아있는 것과 이제 겹치는 게 있는지 확인해서 삭제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더 속성을 가진 그 후보 키들을 삭제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Y문을 도는데 저희가 하나씩 삭제 나갈 거니까 이 크기가 0이 될 때까지 이제 Y문을 돌 거예요. 자, 하나 팝을 할 건데 맨 앞에 거 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이 후보 중에서 이 속성의 개수가 가장 적은 거겠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으니까요. 자, 얘는 무조건 답에 들어갈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저희가 반환하는 값은 그 개수기 때문에 일단 카운팅을 하고요. 다음에 이 캔디데이츠 안에서 이 최수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 후보 키들을 삭제를 할 건데, 삭제하는 방법은 자, 캔디데이츠에서 이 하나하나 엘리멘트 가져와서 저희가 만들 건데 조건을 줄 거예요. 조건을 만약에 n하고 남아있는 것 중에 이제 엔드 연산을 할 거예요. 엔드 연산해서 만약에 서로 겹치는 게 이 n에 있는 비트가 이 x에 모두 다 포함된다고 하면 이렇게 엔드 연산을 했을 때 n이 나오겠죠. n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최소성을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것들은 빠져야 되고, 그래서 아닌 것들, n이 안 나오는 것들만 남기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저희가 오름차순 정렬한 다음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게 가장 그 비트가 적게 켜진, 속성을 가장 적게 가진 후보키일 거잖아요. 자, 그 후보키를 이제 팝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나머지 목록 중에서 이 지금 저희가 팝한 이 n과 n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면서 또 추가로 속성을 가진 것들은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다시 캔디데이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턴에서 또 이 속성이 가장 적은 걸 팝한 다음에 걔는 이제 답으로 카운팅 해야 되고, 또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캔디데이츠를 구성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은 삭제돼서 더 줄겠죠. 자, 그 상태로 이제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캔디데이츠가 다 없어지겠죠. 저희가 팝도 하고 겹치는 것,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삭제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앤서를 이제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현을 다 했고요. 구현을 제대로 됐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오타가 있었네요.
네, 성공을 했고 재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